자, 요즘 정말 정보가 넘쳐나죠? 특히 AI 시대에는 더 그런데요.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으려면 꼭 필요한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인데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숫자 하나로 시작해 볼게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 그 중에 90%가 언제 만들어졌을 것 같으세요? 놀랍게도 바로 지난 2년 사이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역사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쏟아져 나왔다는 거죠. 마치 엄청난 정보의 눈보라 속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터넷 같은 온라인 시스템이 우리한테 자, 이 지도를 보고 길을 찾아봐.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 각자에게 딱 맞는 아주 좁고 개인화된 길 하나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 어마어마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과제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방금 말씀드린 그 개인화된 길이 바로 필터 버블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알고리즘이 만든 보이지 않는 거품 같은 거예요. 이 거품 안에서는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동의하는 정보들만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나와 다른 생각이나 관점들은 점점 더 이상하게 느껴지고 나중에는 아예 이해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게 그냥 내가 보는 정보가 좀 편향됐구나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훨씬 심각합니다. 이 필터 버블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심지어 누구랑 어울리고 어떤 관계를 맺는지까지 우리 삶에 아주 깊숙한 곳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의 세계관 자체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기술이 세상을 바꾼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변화의 속도는요, 정말이지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릅니다. 한번 보세요. 15세기 인쇄술 덕분에 지식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죠. 19세기에는 전신이 나와서 먼 거리에서도 순식간에 소통이 가능해졌고요. 20세기에는 텔레비전이 대중문화를 만들었고 인터넷은 전 세계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생성형 AI가 또 한 번의 거대한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기술이 발전할 때마다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식은 완전히 뒤바뀌어 왔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나 그 이전 세대들이 정보를 가려내던 나름의 방법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들이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완전히 쓸모없어졌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렇다면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는 어떤 능력을 갖춰야 할까요? 이제는 새로운 종류의 기본기가 필요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리터러시 말이죠. 뉴 아메리카라는 기관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디지털 리터러시는 읽기, 쓰기, 수학만큼이나 근본적이다. 이 말에 모든 게 담겨 있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잖아요. 이제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없으면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가 온 거죠. 그럼 미디어 리터러시가 정확히 뭘까요? 그냥 정보를 받아들이기만 하는 수동적인 소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디지털 세상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비판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힘, 바로 그 역량을 키우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의 도구 상자가 될 만한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강력한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왜입니다. 이 글이나 영상은 도대체 왜 만들어졌고 왜 나한테까지 공유가 됐을까?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모든 콘텐츠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물건을 팔거나 특정 생각을 퍼뜨리려는 목적이 반드시 숨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알아차는 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다음은 무엇이 빠져있나를 보는 겁니다. 어떤 미디어든 결국엔 무언가를 선택하고 또 무언가는 빼버린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목소리는 강조되고 또 어떤 목소리는 아예 들리지 않는지 그걸 파악해야 해요. 미디어는 절대 완벽하게 중립적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다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 메시지를 접하는 나는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의 경험이나 가치관이 이걸 해석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그리고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나와는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은 똑같은 걸 보고도 완전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가 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했던 청색 피드, 적색 피드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여기서 보면 총기 규제라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헤드라인부터 내용까지 얼마나 정반대로 이야기하는지 정말 극명하게 늘어납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미디어 리터러시가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바로 AI 시대가 왔기 때문이죠. 그럼 AI 시대에는 이게 왜 더 중요해졌는지 한번 볼까요? AI 시대의 가장 큰 위험은요, 바로 AI가 주는 정보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소비입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AI가 만들어준 결과물을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받아들여요. 그 안에 어떤 편견이 숨어 있는지, 어떤 한계가 있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편리한 도구로만 써버리는 거죠.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를 가르치는 교육 정책은 아직 주마다 제각각이에요. 그런데 이 표를 보면 되게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학생 한 명한테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디지털 리터러시 점수가 꼭 높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육 정책에서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AI 리터러시, 컴퓨터 과학 교육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보지 말고 하나로 통합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큰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제 우리 커뮤니티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에게 공평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 기술은 계속 바뀌니까 이 틀도 꾸준히 업데이트해야겠죠? 미디어가 곧 메시지다. 아주 유용한 말이죠. 이 말을 오늘 내용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이 매일 보고 있는 그 피드는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나요? 그 피드가 여러분의 세상을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오늘 한번 잠시 멈춰서서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을 비판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